10대 정도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누가 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우리나라 네로라는 광역단체장 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같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세훈 시장 하는 말 홍준표 시장이 내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날짜 비판을 내놓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가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네.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다 상당히 주춤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 오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길 걸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좀 뭔가 틀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틈을 홍준표 시장이 파고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여기에 맞춰서 저 메시지를 낸 거죠. 그 내용들이 뭐 과거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과거 있었던 국정농단 상황에 대해 수사를 꺼냈는데 가장 문제가 갔던 건 저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였지만 이라는 표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대통령과 만나서 만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직 이 어려운 시기에 나는 윤 대통령 편에 있고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했던 것 같은데 저 모습을 보면은 윤 대통령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도 다르지가 않을 거고 그렇네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연일 거듭되고 있는 메시지의 피로가 또 한동훈 위원장의 팬덤이 특히 국민의 지지는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계속 비판하다 보니까 역작용으로 홍준표 시장에게 저속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서 저렇게 좀 무리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가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일 계속해서 똑같은 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무리수가 온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이 좀 이 내용들을 경험하게 받아들이면 어떨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 말 중에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다시 갑툭튀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했다. 또다시라는 세 글자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럼 그 앞에는 누구였느냐? 한동훈이 갑툭튀 그런데 한동훈이 또다시라면 그 이전에는 비슷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창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신동방통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심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죠. 추미애 쪽에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22대 첫 국회의장 경선 오늘 아침에 몇몇 신문이 2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압축전인지 아니면 뭐 한 명으로 거의 결정이 났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과 단일화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게 대나무 마디 이 눈이 이 바삭바삭하게 종이처럼 들떠 있는 게 있는데 들떠 있는 거 위로다가 칠을 하면은 칠이 어떻게 돼? 보이죠? 바삭바삭한 거. 털어내야 돼 이거. 조정식 후보님께서 이렇게 후보를 선출하면서 지지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두 사람이 국회 관례를 여기 보면은 또 국회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합의를 한 결과로 저렇게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만식 부인과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여기 있다고 결국은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서 명심을 이제 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리가 됐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정성호 친명 좌장입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불출마를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뜻으로 불출마를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치권에서는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정치적 위상이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정치적 위상이 훨씬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번에 출마하지 마세요 라고 못합니다. 그럼 뭘 들고 갔겠어요? 명심을 들고 간 거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메신저였습니다. 그 이게 7이 이렇게 하랍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과 이렇게 벗겨내고서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크게 무리가 없는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심이 이제 좀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냥 위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7 그냥 해서 이거 완성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은 그 돈 내고 7 맡긴 사람이 받아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가서 쓰다가 이게 7이 잘못된 부분이 자꾸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관심은 전화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한테 경선을 치르느냐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냥 전화하면은 되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벗겨내지 않고 7 한 사람은 7을 한 사람이 잘 알죠. 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기가 7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7 했다고 기억하죠. 이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김상현 대변인께 뭐 요즘에는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면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다가 이런 7 하다가 야, 이 부분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멈추면 돼요. 멈추고 자기하고 정말 친하게 유대관계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대신 물어보는데 평소에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거기에 따라서 답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지지. 정말 진솔된 사람이고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사람이 사실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톡 터놓고 얘기하면 도와줄 거야 아마. 그러고 이제 노하우를 깨달은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멈춘 그 지점부터 다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제 뾰족하고 이쁜 모양이 아닌데 나머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요거는 아까 조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죠. 네, 살살. 이것도 이 부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파져 있는데 자연스러움보다는 그래도 좀 이쁜 게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눈을 파서 이렇게 하면은 이쁘죠. 이렇게. 이제 아까 조각도로 조금 팠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쁘죠. 또 조각도는 참 조각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네.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1년 된 신성방송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각이 이쁘게 되려면 이 조각칼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꼭 칼을 넣어야 돼. 짜증나는 거지. 이렇게. 이 방향은 튼튼한데
이 방향은 날이 부서져요. 근데 이 방향으로 잘 안 돼. 이게 날이 망가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나무 조각하는 거는 한 번에 모양이 안 나와요. 꼭 한 번에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와요. 여러 번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